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의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 가장 걱정이었던 게 조선시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오픈 마인드를 가진 신우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풍파를 가지고 올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저희 이혼에 신우가 원인 제공만 했을 뿐, 직접적인 이유는 시부모님과 남편 때문이긴 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거라 믿었는데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이혼하게 된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동갑내기인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 퇴근 후 비는 시간에 마땅히 할 것도 없어서 그때부터는 취미생활로 독서를 했었거든요. 막상 책을 많이 읽기는 하는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우연찮은 기회로 독서 모임을 알게 돼 거기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모임에 몇 번 나가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는데 제가 성격이 워낙에 내성적이다 보니 누구한테 먼저 말을 걸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저에게 관심을 갖고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같은 책을 읽는데도 그걸 해석하는 시각이 날카롭고 남다르다면서요. 그래도 몇 마디 나눠봤다고 다음번부터 모임에 참석하니 남편이랑 대화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임에서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다가 서로 읽었던 책들도 추천해주고 그러면서 모임 외적으로 연락 주고받고 만나는 일도 생기게 되었죠. 그런 식으로 만남을 이어오다 결국엔 연애까지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연애만 3년을 넘게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와도 진작에 나왔었을 나이인데 워낙에 두 사람이 조심스런 성격이다 보니 누가 먼저 결혼 이야기도 자신있게 꺼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임 사람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저희 보고 엄청 고리타분하고 같이 놀면 정말 재미없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무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쑥맥 같은 기질이 다분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3년이란 긴 시간 앞에 나이까지 30이 넘어가 버리고 나니 그때가 돼선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받았던 두 분의 인상은 정말 보수적인 분들이시다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엄격하신 편에 속했지만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더했어요. 부부 사이에서 남녀 역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고 강조하는 분들이셨죠. 맞벌이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는 걸로 보아 조선시대 마인드라고까지 하긴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제가 내조를 잘해야 남편 또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확고하신 분들이었어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도 쭉 맞벌이 생활을 유지할 텐데 저 혼자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결혼하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밥 차려주고 그런 거야 뭐 제가 남편이 차려주는 밥상 같은 거 기대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었다 보니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힘쓰는 일은 남편이 하고 음식이야 안 봐도 제가 훨씬 더 잘할 테니 식사 준비 정도는 제가 하면 그만인 일이었지요. 물론 시부모님이 말하는 게 끼니만 챙겨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가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였겠지만 어차피 두 분 모시고 한 집에서 살 것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저희가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거 검사하고 그러지도 못하실 걸 알았다 보니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이미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남편이 두 분 성향에 대해 미리 귀뜸을 해줬던 것도 있고 해서 대답만큼이라도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답을 해드렸었죠. 아무튼 그렇게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며칠 지나서 신우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위의 누나인데 이미 저희 둘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반년 전쯤에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신우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3년이나 연애했는데 신우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한 이유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이 말을 안 해줬었기 때문입니다. 그땐 저희가 3년 가까이 만나긴 했지만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결혼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 다 오는 자리에 저를 데려가면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이 신우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남편 나름의 배려라고 생각했기에 따로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부모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신우 결혼식에는 왜 안 왔냐느냐 하는 이야기조차 없으셨었고요. 아무튼 보수적인 부모님, 고리타분한 남편만 보고 신우도 비슷하게 정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 신우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약속 장소에 도착한 신우를 보고 저게 정말 남편하고 한 가족인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인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보다도 2살 위인데 화장도 패션도 엄청 화려하고 심지어 머리도 금발로 염색을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시부모님이 조금 조선시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신우가 저보고 너는 뭐 조선시대에서 왔냐는 말까지 할 정도로 엄청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친 만큼 고종은 이후에 신문물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했었잖아요. 워낙에 고지식하고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신우가 저렇게 된 거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잠깐 인사 정도만 나누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신우가 뭘 벌써 집에 가냐며 자기는 한 번 밖에 나오면 12시는 돼야 집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제 어차피 한가족 될 사람인데 진실된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며 셋이서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술을 마셔야지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그때 처음 알았죠. 평소에는 사람들이 전부 가면을 쓰고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였을까요? 아무튼 저는 술만큼은 정말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였죠. 술을 안 마시는 게 모범적인 것이다 하고 금주를 하고 절주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술 자체가 몸에 안 받는 사람이라 정말 술하고는 인연이 없었죠. 어찌어찌 분위기상 소주 한두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데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한두 잔만 마셔도 완전히 정신 못 차리고 뻗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술은 최대한 조심하는 편이죠. 그래서 술은 좀 그렇고 무알콜 맥주 정도는 마실 수 있다고 했더니 취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재미냐고. 저보고 인생에 진짜 즐거움을 모르고 살고 있다느니 그러더라고요. 가만 보니 31하면 아직 한참 때인데 50는 것도 그렇고 너무 수수한 거 아니냐고. 뭐 조선시대에서 왔느냐고 그러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날 신우가 사람이 부침성이 좋은 걸 떠나서 저랑은 참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날 이후로 결혼식 올릴 때까지 따로 신우를 만난 적은 없었어요. 이후로 상견례 때는 따로 참석을 안 했고 그 이후로는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그 좋아하는 독서 모임도 안 나가고 결혼 준비하는 데만 열중을 했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심해부는 결혼식 당일날 식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은 신우하고 그날 이후로 더 만날 일이 없었다 보니 따로 인사를 나눌 일이 없었죠. 신우의 강렬한 첫 인상 때문에 그랬나 심해부 또한 속된 말로 조금 날티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신우랑 부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반대의 인상이었습니다. 동글동글하니 푸근한 인상에 공부도 꽤나 잘했을 것 같은 모범생 이미지였죠. 솔직한 말로 둘이 어울리냐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네요. 둘이 나란히 서 있으면 아마 세상 그 누구도 두 사람이 부부라고 생각도 못할 만큼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결혼한 이후로 신은혜하고는 몇 번 만나긴 했지만 대부분이 시부모님이 동석한 자리에서였어요. 그랬다 보니 직접적으로 신은혜랑만 같이 만나 시간을 보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지요. 심해부도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 같은데 신우는 왜 그렇게 술 타령만 해대는지. 아무튼 만났다 하면 술만 찾는 신우가 부담스러워서 이후로는 신은혜랑 만남을 제가 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족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신우도 부모님이 계셔서 그랬나 술을 좀 자중하는 분위기라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지요. 그렇게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볼 때마다 느낀 건데 심해부가 신우를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뭐 외식을 가던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하던 그냥 신우 하나만 챙겨주고 그러는 식이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사위인데 장인 장모님 챙기는 척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진짜 신우만 그렇게 챙겨요. 예를 들면 뭐 고깃집 가서 외식을 하고 있다 치면 고기가 익는 족족이 신우한테만 덜어주고
신우가 상추를 잘 먹는다 치면 쌈이 떨어지기 전에 몇 번이고 셀프바 왔다 갔다 하면서 리필해주고 그러는 식이었지요. 상추가 한 장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리필이 되는 걸 볼 때면 세상에 이런 애처가가 또 있나 싶었죠. 저희 남편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평소에는 저를 잘 챙겨주는 편이긴 한데 시부모님 앞에서만큼은 조금 조심하는 눈치였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가 내조해주는 걸 워낙에 강조하셨던 분들이다 보니 시매부가 신우한테 해주는 걸 남편이 똑같이 저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남편한테 해주는 모습을 보길 바라셨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제가 잘 먹는다고 반찬을 한 번 쓸어갔던 적이 있는데 남편이 자리에 다시 앉자마자 저한테 잔소리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너는 더 먹고 싶으면 네가 가서 떠오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남편을 시키냐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게 조금 그렇기는 했어요. 당장 그 자리가 시부모님하고 저희 부부만 해서 넷이 모인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그런 반응을 보였다 해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뻔히 신우네랑 저희랑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매부는 신우 챙기는데 급급해서 다른 가족들은 신경 하나 안 쓰는데 시매부는 그래도 되고 내 남편은 그러면 안 되고 하는 게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죠. 저는 내조를 해야 하는데 신우는 내조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는 맞벌이, 신우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르다고 불공평하다고 시부모님한테 따져서 뭐 하겠어요. 괜히 잔소리만 듣고 욕이나 먹겠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언젠가부터는 이런 것들이 저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결혼 직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얼마 안 되는 횟수지만 가족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참석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신우는 남편한테 대접받아 마땅하지만 저는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 저를 점점 피곤하게 만들었고 결국 언젠가부터는 시댁 식구들과의 자리를 제가 피하기 시작하는 지경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아예 시댁 모임의 발길을 끊었던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있는 자리를 두 달에 한 번만 참석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줄이는 시기였죠. 이러나 저러나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 보니 못 간다고 핑곗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에 친정 식구들과의 자리도 똑같이 줄이게 되었고요. 하지만 제가 자기 가족들과 영 가깝게 지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남편 딴에는 많이 갑갑했었던 것 같아요. 은근슬쩍 시부모님이 불편하면 누나랑이라도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를 자주 하고는 했었죠. 그래도 같은 또래인 신우라면 제가 덜 불편하게 느끼지 않겠나 싶었던 게 남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저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신우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보니 기회가 되면 시간이 나면 하는 식으로 신우와의 만남마저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어요. 반강제적으로 신우와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시매부가 해외 영업일로 원래도 해외 출장이 잦은 사람이었는데 그때쯤부터 회사 사정 때문에 출장을 한두 달에 한 번꼴로 거의 한 달씩을 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 덕에 신우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게 되었어요. 시매부가 한 달 출장을 간다 치면 30일 중 거의 5일, 6일 정도는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고 그런 식이었어요. 막상 신우가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해서 뭐 저희랑 신나게 놀고 가고 그러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신우하고 저는 거의 상극에 가까운데 코드가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있어봤자 뭐 재미있을 일이 몇 개나 있었겠나요. 신우는 여느 때처럼 술 타령만 하다가 혼자서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시간을 때우는 시기였어요. TV 볼 거면 집에서 보면 되는 걸 왜 굳이 우리 집까지 와서 봐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심심한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게 조금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닐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딱히 못 오게 한다던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왔다면야 그만 좀 오게 하라고 남편한테 말이라도 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대여섯 번 뿐이고 시댁에서도 며칠씩 지내다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못 오게 막는다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나중 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신우가 저희 집에 굳이 찾아오는 이유가 알고 보니 남편의 입김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가 신우랑 자주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친해질 거 아니겠냐, 그럼 시댁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덜 느끼지 않겠나 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였죠. 하루는 신우가 금요일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 때처럼 저희 집 도착하자마자 TV부터 켜가지고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참 TV 보다 말고 난데없이 좀 있으셔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는 삶을 살 수가 있냐면서 지루하지 않냐고 계속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시냐 하면서 대충 받아치고 있었는데 신우가 그러지 말고 자기랑 한 번만 밖에 나가서 놀아보면 어떻겠냐고 묻대요. 여지껏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온 거 손해보고 살았단 느낌이 들 만큼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꾸 같이 나가자고 졸라대는데 애둘러서 좋게 좋게 거절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를 방으로 따로 불러서 누나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나가서 시간 보내고 와주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신우가 저랑 얼마나 친해지고 싶어서 저러겠냐고, 누나가 저만큼 노력하는데 계속 이렇게 피하기만 하는 거 솔직히 보기 좋지가 않다면서요. 누나의 정성을 봐서라도 한 번만 같이 나가서 시간 좀 보내고 와보면 안 되겠느냐 부탁을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부탁에 이기지 못해 신우와 둘이 나가기로 했죠. 이미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어색하기만 했는데 신우는 의욕이 엄청 넘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생각 없었죠. 오히려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 반성까지 되대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신우도 나랑 성향이 전혀 다른 걸 알면서도 친해지자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솔직히 심해부가 신우한테 잘하는 게 자기 아내라서 잘하는 거지 뭐 작정하고 나를 시부모님 앞에서 물먹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시부모님의 이중적인 잣대가 불편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부터는 이렇게 된 거 그래 신우를 제대로 겪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내가 실험만 한 걸 수도 있겠구나 까짓거 신우랑 한번 친해져 보자 싶었어요. 혹시 아냐고. 신우랑 친해지면 나중에 시부모님이 심해부와 남편을 두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때 신우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나. 나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신우가 자꾸 뭐 하고 싶냐, 뭘 좋아하냐 묻길래 저는 잘 모르니 형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신우가 자주 간다는 술집으로 향했죠. 술은 같이 못 마셔줄지라도 술상대 정도는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신우가 저를 데려간 곳이 그냥 술집이 아니라 남녀가 합석해서 술 마시는 그런 헌팅 술집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신우가 여지껏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는 게 난생 처음 보는 남자랑 합석해서 술 마시는 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아니, 감히 세상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 동생의 배우자를 데리고 나와 합석하는 헌팅 술집에 데려오는 신우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제가 형님한테 미쳤냐고 결혼한 사람이 이런 곳을 왜 오냐고 딴 데 가자고 했더니 이런 데 오면 결혼한 사람이 오히려 더 인기가 많다면서 저보고 결혼 반지는 잘 끼고 왔지? 하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기어이 남자 2명을 어디서 물어와 합석을 시키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신우가 제 옆에 앉으려는 사람한테 한다는 소리가 제가 술을 2잔만 먹어도 뻗어버리는 애라고 어떻게든 술 2잔만 먹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보고 장단 맞춰주는 것도 여기까지다 싶어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신우가 저를 붙잡아 오겠다고 같이 따라 나왔죠. 신우가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산통 깨지 말고 정 같이 놀기 싫으면 머릿수나 맞춰달라길래 심해부도 형님 이러는 거 알고 있느냐고 따졌죠. 신우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설마 남편 모르게 이런 데를 다니겠냐면서 다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는 소리를 하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자기가 뭐 이상한 거 할 줄 알고 끝까지 갈 줄 알고 이런 데 오는 줄 알았냐면서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기가 길어지니 왜인지 모르겠는데 합석할 뻔했던 남자 둘이 어슬렁어슬렁 가게 밖으로 나와서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뭐 술 한 잔도 안 먹고 먹튀당한 줄 알았다며 안주 다 시켜놨다고 얼른 들어가서 놀자길래
저는 그냥 가봐야겠다고 한마디 했어요. 남자들이 그럼 짝이 안 맞아서 쓰겠냐면서 돌아선 제 어깨를 잡았는데 그때 보니까 저 남자들 왼손 약지에도 반지가 하나씩 껴있대요. 알이 크고 반지도 줄이 굵은 게 그냥 커플링은 아닌 것 같고 저 인간들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인간들처럼 보였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니들끼리 재미나게 놀라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남자들이 뭐 말을 그렇게 하냐며 성질을 내기 시작했는데 신우가 두 사람을 말리더니 자기가 한참 때는 혼자 몸으로 두 사람 세 사람도 상대했다면서 저런 재미없는 거 같이 있어봤자 분위기만 상한다고 그냥 셋이서 놀자고 그러더니 저는 그냥 두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대로 두고 가도 되나 걱정이 되긴 했는데 감시한다고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언제 나올 줄 알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심해부도 이러는 거 안다는데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이 왜 벌써 왔냐, 누나는 어쩌고 혼자 왔냐 물어보는데 당신 누나가 헌팅 술집 데려가서 내 옆에 남자 한 명 붙여주더라 그렇게 한마디 해주려다가 신우 사생활도 있고 저는 2시간도 안 돼서 집에 돌아오긴 했지만 남편이 괜히 나까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신우가 중간에 아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만 놀길래 그냥 혼자 집에 돌아왔다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말았죠. 남편도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 많은 자리를 싫어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별말은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신우도 저랑 다툰 게 기분이 상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날 이후로는 저희 집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솔직히 암만 심해부가 해외 출장이다 뭐다 해서 집을 자주 비운다지만 신우가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게 썩 내키진 않았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죠. 그 뒤로는 괜히 신우를 보는 게 불편해서 시댁 모임에 거의 발길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몇 달 지나 집안에 경사가 생겼다며 시부모님이 자리를 만들길래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무슨 경사가 있나 했더니 세상에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심해부도 입이 귀에 걸려서 다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자리의 주인공인 신우만 빼고요. 가만 보면 웃고는 있는데 그 표정이 마치 억지로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몇 달 더 지나서 집이 아주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저희를 집으로 불러내서 찾아가 봤더니 집이 아주 개판 5분 전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는 심해부와 신우는 물론이고 심해부의 부모님까지 있었어요. 심해부 아버지 되시는 분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으니 그것 좀 어떻게 말려달라고 남편을 찾으셨던 거죠. 무슨 상황인가 하니 그날 제 안 좋은 예감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거예요. 그 기쁜 날 신우가 왜 반쯤 정신 나간 표정으로 웃고만 있었는지 저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던 게 실은 진짜 그래서였던 겁니다. 신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심해부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심해부가 신우를 얼마나 굳게 믿고 있었던 건지 날짜 계산도 안 해보고 임신 소식에 당연히 자기 아이겠거니 생각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심해분의 부모님은 뭔가 찜찜했었나 봐요. 아들이 출장을 저렇게 다니는데 날짜 정도는 확인해봐야 싶었던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날짜를 역으로 계산해보니 앞만 봐도 한참 해외 출장 중일 때 생긴 아이가 아니고선 그 날짜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눈치챈 거죠. 말인즉슨 신우 뱃속의 아이가 심해부의 아이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 심해부가 신우의 임신 사실을 몰랐더라면 아무도 모르게 그 전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심해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신우도 어떻게 대처를 못하고 심해부 아이인 척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줄을 놓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젠 병원 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도 않을 만큼 시간이 지나버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죠. 심해분의 집에서 당장에 이혼부터 시키라고 난리를 떨었는데 그 와중에 또 신우에 대한 심해부의 사랑은 여전하더군요. 신우랑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우겠다고 자기 부모님한테 대들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새 심해분의 어머니는 뒷목부터 잡고 쓰러지네 만회하고 있고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심해분의 집에서 시댁에 조건을 걸기를 애를 입양을 보내던
어떻게든 우리 아들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곤 그때까진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시매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제서야 시부모님도 신우한테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뭐라 한마디 하시대요. 애 아빠는 누구냐고 남자 쪽에도 책임이 있는 거니 그 사람까지 한자리에 불러서 상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데 신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던 제가 한마디 했어요. 혹시 그날 만난 두 사람 중 한 명 아니냐고요. 신우는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만난 남자가 한둘이 아니고 심지어 그렇게 만난 사람들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한 번 만나고 말 사람들 연락처를 알아서 뭐 하겠냐는 소리를 하대요.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만나면 일탈이지만 두 번을 만나면 불륜이라고. 자기도 조심한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짜증만 내고 있는 겁니다.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그런 이야기 나누는 동안 온 가족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더니 이 책임을 저한테 돌리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너는 신우가 그렇게 밖으로 도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냐고.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한 가족이 돼서 신우를 말리지 않았을 수가 있었냐고 하면서 신우가 이렇게 된 게 다 제 탓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방금 신우가 하는 말 못 들으셨냐고 그날 말고도 이미 몇 번을 더 그런 식으로 호박씨를 까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그게 내 탓이 될 수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만 이미 시부모님한테는 이 일의 원흉이 신우가 아니라 저였고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는 식으로 저를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애 아빠가 누군지는 이제 알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들 생각에는 원인 제공자를 이미 저로 점 찍어 놓은 상태인데 그게 뭐가 중요했겠어요. 결국 시부모님은 그 책임을 저에게 전부 떠넘기고는 그래도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애만 없어지면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하지 않느냐고 그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한마디 하더니 신우애는 저희 호적에 올려서 저희들 자식으로 키우면 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우도 그제서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깨달은 듯 엄마 말이 맞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만난 사람들 전부 술만 마시고 말았었지. 실수했던 건 그날 저랑 있을 때 만났던 두 사람들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기를 제대로 말렸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애는 내가 대신 낳아준 거라 생각하고 자기 배불러 낳은 애를 저희들 자식으로 키우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암만 자기 가족들이라고 해도 다들 미친 거냐고 한마디를 해줬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성인군자가 되어가지고는 생명의 존엄성을 운운하면서 가족들하고 편먹고 저를 설득하려고 들더라고요. 그래도 누나가 낳은 아이면 한 핏줄인데 피가 섞인 가족을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키우라고 입양을 보낼 수 있겠냐며. 어차피 너 나이가 33살 나이면 노산이라 임신도 힘들다 하고 아이도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데 그냥 누나 아이를 우리 아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맡아서 키우자는 겁니다. 남편한테 너도 똑같이 따라서 미친 거냐고 피가 섞인 게 니네 집 식구들 피만 섞였지 내 피가 섞였냐고 한마디 따졌어요. 33살 나이가 노산인 것도 무슨 뭔 상관이냐고 네 누나가 암만 젊은 사람인 척 하고 다녀도 우리보다 2살 더 많은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제 기본적인 산수도 안 되냐 따졌죠. 그리고 방금 네 누나가 애 아빠가 2사람 중 1명일 거라고 한 말도 못 들었냐고. 그 말대로면 그날 밤에 신우랑 같이 있던 게 둘 중 하나가 아니라 2사람 전부였다는 소리 아니냐고. 그날 보니 그 인간들도 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던데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온 아이가 퍽이나 정상이겠다고. 그렇게 네 핏줄이 걱정되고 누나 인생 책임져주고 싶으면 이혼해줄 테니 네 혼자 실컷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에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사과하고 생각을 바꾼들 이런 집구석에 한 가족으로 더는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제 짐 챙겨서 나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했어도 지 혼자 독박 쓰려니 그건 싫었는지
제 예상대로 집에 돌아와서 저한테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연을 끊고 산다고 말해도 다시 받아줄 생각 없었는데 그 와중에 지 가족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온 건지.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럼 딱 몇 년만 아이를 우리가 키우면 어떻겠냐는 소리를 하대요.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는 척 해가지고는 일단 지 누나 이혼당하는 것부터 막아주자고요. 그러면 누나가 어떻게든 심해부랑 아이를 만들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우랑 심해부 사이에서 진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아이를 돌려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둘 사이에 애까지 생긴 마당에 그렇게 되면 심해분의 집에서도 이혼하라는 말을 못 꺼내지 않겠냐 하면서요. 길어야 2년 정도밖에 안 걸리지 않겠냐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을 하려 드는데 집에 돌아와서 암만 나한테 싹싹 빈다고 한들 무조건 이혼 말고는 다른 선택지는 없을 것이다. 그 짧은 사이에 마음을 확실히 굳힌 제가 참 장하다 싶대요. 결국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끝에 끝까지 시부모님은 모든 문제를 저한테서 찾았어요. 지 불리해지니까 남편도 버리는 꼴 좀 보라면서 본성이 그런데 자기들이 부탁할 걸 부탁했다면서 저 같은 피도 눈물도 없이 가족도 모르는 냉혈한한테 아이를 안 맡긴 게 천만다행인 것처럼 말을 하대요. 뭐 그 말에 대답은 안 왔습니다. 이렇게 갈라서게 된 게 누구한테 천만다행인 건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살다 보면 빠른 시일 내로 다시 깨닫지 않겠나 싶어서요. 뭐 조선시대에도 대를 이을 장손이 없으면 다른 형제 집에서 아들 자식을 데려오는 경우는 있다고 봤지만 적어도 그 데려온 자식이 밖에서 데려온 자식은 아니었겠지요. 암만 제가 33 나이로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되었다 한들 자기들 편한 대로만 해석하는 썩어 빠진 유교사상 조선시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집구석에서 탈출한 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이걸 후기라고 해야 할지 해명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 거기서 오지랖 넓게 그날 이야기를 꺼내서 이혼까지 하냐는 댓글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혼한 부분에 대해선 한치의 후회도 없어요. 신우가 아니었어도 심해부랑 남편을 두고 다른 가치관을 들이대는 시부모 때문에라도 언젠가 일이 터지면 터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신우랑 같이 나간 날, 그날 일에 대해 함구를 하고 있었다고 한들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신우가 저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책임만 안 돌렸겠지. 분명히 끝에 가선 무슨 이유를 대서든 그 아이를 저희 보고 키우라고 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거 해명하겠다고만 후기를 보낸 건 아니에요. 신우도 결국 이혼하게 되었거든요. 심해부도 정신을 못 차린 게 그 와중에도 신우랑 헤어지기 싫다고 부모를 설득을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찌어찌 애아빠만 찾아오면 애 클 때까지 양육비를 받고 지 자식으로 키우던가 그쪽에서 원하면 아이를 넘겨주던가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는데 그 와중에 애아빠 찾아낸다고 후보를 추리다가 저랑 같이 나갔던 문제의 그날 애아빠일 수도 있는 사람이 같은 날에 2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는가 봐요. 심해부가 생각보다 더 호구라서 애아빠만 찾아오면 지 자식으로 키운다는 소리에 무슨 말을 해도 용서를 받을 거라 생각한 건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다행히 심해부도 정신이 퍼뜩 들었던가 봅니다. 애아빠 후보가 한두 명이 아닌 것도 미치겠는데 하룻밤 사이에 2명이나 된다는 그 사실에 이건 그냥 넘어가주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싶어서 그냥 그 길로 완전히 이혼하기로 했다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집구석에 사위랑 며느리로 있는 것보다야 이혼하게 된 게 심해부도 저한테도 더 좋은 일이 아니겠나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